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시원하게 타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열려 있고요. 문자샵 2034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전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반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용하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 미리 받아 있는 정보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마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72,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최근에 주가가 약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마트 이 부진에서 벗어나서 주가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네, 부정한 분과 중립 두 분입니다.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부정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적이 계속 꺾이고 있기 때문일까요? 네. 자, 이번에 이마트 이제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이제 정용진 그분께서 회장으로 이제 이번에 정식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러면서 각종 SNS를 끊겠다. 그리고 좋아하는 골프도 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당연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바쁘면은 그럴 틈이 없어요. 자기 회사가 챙기다 보니 어떻게 골프를 칠 시간이 있습니까? 골프는 최소한 한번 라운딩 하게 되면 4시간 이상을 산에서 골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기업을 챙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골프를 잘 끊으셨다고 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마트가 이제 유통업인데 우리나라 지금 유통업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요즘에 저희 아들도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쇼핑 공간을 중국의 알리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쿠팡도 잡겠다라고 투자를 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그동안에 우리 CEO 되시는 분이 너무 한가하게 좀 하셨다. 그리고 또 야구단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업과 상관없는 주류 사업도 하고 있어요. 과연 유통업 하는데 왜 포도주 유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로 보면은 저평가돼 있다고 하지만 또 부채를 가지고 모든 자회사를 이끈 부분이 있고 주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마트가 주가가 이제 7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게 계속 방향이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갈 것인가 빠질 것인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거 보시고 있는 게 캔들인데요. 연봉으로 보는 캔들인데 보시면은 이제 2022년 음봉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또 23년 빠졌고 올해도 계속 지금 하락 지속형입니다. 그리고 이걸 분기로 보더라도 계속 지난 1분기 때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자리를 깨고 저점을 깨고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회사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누군가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 캔들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하실 밑에 지하실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정용진 회장이 이제 정식으로 취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뼈를 깎는 이제 회사를 구조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20년 동안 했던 이 습관이 단숨에 바꿔지진 않겠죠.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부분들 언론에 노출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정말 현장에 뛰면서 직원들을 챙기고 사업 구조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상당히 흐르는 유통업 방향이 너무나 이마트한테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좀 저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흐름이 계속 좋아진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금융주나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이제 저평가 됐고 또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어 보이니까 전환을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계속 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 알려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마트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오늘? 캠트로닉스 3230원 네. 비중이 15%입니다. 15%. 오늘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맞습니다. 근데 호재가 있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이거 오늘 불안해서 손절해야 될지 손절을 아니면 해야 이번 될지. 주까지 볼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승이 나왔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전략 이상합니다. 만들어 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캠트로닉스 과연 오늘의 음봉을 딛고 내일은 양봉 보여줄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까랑 또 같은 의견이시네요. 중립 두 분과 부정 한 분입니다. 중립을 두신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유리기판 관련주 얘기할 때 중립을 주시긴 했는데 이분은 이미 또 오늘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은 이제 중립을 든 이유는 이번 주 내내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아.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유리기판이 이 반도체 쪽에서 뭐 쓰여지는 그런 본격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이제 유리기판 쪽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좀 거래량도 지금 거래량 많이 나와주고 있죠. 뭐 캠트로닉스 지금 최근 몇 년까지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올라가면은 좋겠지만은 오늘처럼 올라갔다 떨어지는 부분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뭐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단기 트레이딩에 하시는 부분에 좀 약간의 좀 버거우시면은 저는 우선 거래량이 좀 많이 적고 이 주가가 좀 잠잠해졌을 때 판단하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5%시지만 우선 1차적으로 매도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은 자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캠트로닉스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좀 납품을 하고 있죠. 뭐 이 부분이 이 애플 쪽 아이패드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뭐 인텔도 그렇고 유리기판에 대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몇 퍼센트냐 뭐 이런 부분은 좀 따져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이 뭐 삼성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또 삼성전기가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제 그 시청자분께서도 어떤 좋은 이슈가 나와서 들어갔다 오는데 그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그 다음에 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뭐 이런 부분은 우선 천천히 하시더라도 이 1차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적어지고 주가 변동성이 낮은 상태에서 이 캠트로닉스의 그 방향성을 좀 찾고 대응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캠트로닉스가 작년 이 분기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나 이 순이익이 먹자나 이런 부분이 좀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 산업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단언은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캠트로닉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기로 봤을 때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정도면은 이 본업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는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되 다만 이제 이 유리기판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괜히 오버슈팅해서 이 본업에 대한 가치가 고평가 영역에 간다고 한다면 참 트레이딩하기가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래량이 폭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지만 그 거래량이 잠잠해졌을 때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 손절가도 궁금하세요? 네. 네, 이성훈 차장님, 손절가는 뭐 어느 정도로 세워볼까요? 글쎄요, 뭐 손절가는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10% 정도로 이한 25,0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근데 25,000원을 했을 때 전량 매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25,000원이 떨어졌을 때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거는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이거든요. 25,000원을 깼을 때는 뭐 3분의 1 분할 매도로 하고 뭐 3분의 1로 했는데 주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좋고 방향성이 좋아졌을 때는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선이다. 하지만 항상 이제 매수도 분할 매수고 매도도 분할 매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15% 한꺼번에 좀 들어가시는 부분은 향후에도 어떤 종목을 하셨을 때는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매수한 종목도 좋습니다. 또 내 종목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주상 전화에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02-2000-491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샵 2034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주저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HL 만도요. HL 만도 매수가랑 비중은요? 56,700원. 56,700원의 비중은요? 20%요. 좀 오래 들고 계셨나 봐요. 예, 오래됐어요. 아이고, 매수 단가가 꽤 높으신데. 네네.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유, 지금 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홀딩해야 될지 고민이시고 네네. 저희가 한번 네.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HL 만도 주가가 부침이 좀 깁니다.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HL 만도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안타깝게 일단은 부정 2분 그리고 중립 1분입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부정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그래도 뭐 현대차, 기아 실적 좋을 거다 하면서 현대 오토에버까지 좀 다 같이 나왔는데 HL 만도는 좀 힘이 없네요. 혹시 이분 전화 연결 계속 돼 있나요? 네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전화 아직 네네. 받고 계신지 물어봤거든요. 네. 혹시 HL 만도를 사실 때 네. 뭐 때문에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당시에 뭐 여기저기서 막 방송에서 추천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죠? 네. 그 본인 판단에 의해서 사신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주식이란 게 많이 힘들어요. 이거는 네. 뭐 회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게 이전에 네. 최소한의 본인 판단은 하시고 종목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좋게 얘기하고 좋게 보이니까 산 것도 뭐 물론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 이전에 HL 만도를 사야 될 이유, 본인만이라도 사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HL 만도가 지금 안 가는 이유는 HL 만도만 안 가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부품도 다 안 가고 있어요. 뭐 현대위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도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연초 같은 경우도 타이어 관련 종목들 빼고는 거의 안 갔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지금은 소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만 부각을 시키고 그 외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계속해지는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전혀 부각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다 어렵고 뭐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만 가고 2차 전지는 안 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지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HL 만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 안 했으면 좋겠고 뭐 5%든 10%더 비싸게 사더라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매도하실 생각이 없다라면은 바닥이 잡힐 때까지는 아직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츰 TV를 보시다가 증권방송에서 자동차 부품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문의하세요.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지금 비중 20%가 본인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추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더 빠질지 아니면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확인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확실한 건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신 비중만 잘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말씀이지만은 증권방송 이런 거 분명히 보실 것 같거든요. 그런 방송 보시다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추가 매수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거 그냥 홀딩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상담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HL 만두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네, 흥구석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000원에 20%요. 아, 혹시 뭐 오늘이나 지난주쯤에 예, 맞아요. 매수하셨나요? 예, 최근에 아, 오늘 궁금해서. 예, 네. 아, 지금 잘 연말이랄까, 들어왔는지가 뭐. 궁금하신 걸까요? 예, 손절가도 궁금하고 목표도 좀 손절가. 궁금하고. 아, 네, 가격 전략이요. 예, 가격 전략.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흥구석유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아, 중립 두 분 그리고 부정 한 분입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립 의견 주셨는데 최근에 뭐 지정 확정 리스크 때문에 정유주들이 좀 시세를 내주고 있고 국제유가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흥구석유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을지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저는 상반기 때는 뭐 WTI가 90 이상이나 이 상승 여력에 좀 계속 가져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항상 이제 유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항상 유가 올라갔을 때 오펙 플러스도 그렇고 이 감산에 대한 기조를 항상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땐 유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정유 또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수요를 봐야겠는데 너무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이 유가의 등락에 그대로 실적이 연결되는 게 저는 최대의 어떤 좀 이 아킬레스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가가 좀 좋았을 때는 뭐 레깅 효과나 이런 부분으로 실적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은 또 이제 유가에 좀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비중은 20%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이상은 매수 관점을 안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거의 그 매수가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망은 실적에 대한 1분기 실적은 정유주도 좋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보유는 계속 하시되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관점 드렸지만 추가 매수는 지양하셔라 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좀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예, 해결됐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흥구석유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전화 문자 접수받고 있을 텐데요. 저희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피드 문자 상담 바로 보고 오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뒷번호 5659번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 그룹주들은 최근에 인적 분할 이슈로 급등락이 심한 모습인데요. 매수가는 22만 원대, 비중은 15%,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8290번님 주상 전화 늘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엔젤 로보틱스 67,500원에 20% 매수하셨고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베이글님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에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레몬을 가지고 계시고요. 7,000원에 3%. 거래 정지 전에 정리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10% 넘는 급락세 보여줬죠.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호박님께서는 AD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십니다. 45,300원에 15%. 좀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정태근 이사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상담 이게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로스페이스를 먼저 좀 볼 건데 22만 원에 비중 15%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인적 분할 이슈가 어찌 보면 고점이었던 핑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분할하고 난 이후에 분할 방산 쪽으로 가져가는 회사 쪽으로 차라리 그때 가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22만 원대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 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언제든지 수익이란지 그리고 반대 경우가 생길 경우에 언제나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분할 이슈가 나왔다는 건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하고 난 다음에 분할하고 난 이후에 한번 공략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SK 이터닉스가 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림이 괜찮았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분할된 회사가 지금 현재 방산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엔젤 로보틱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개별 로봇 이슈를 해가지고 좀 올랐었는데 67,500원에 20%. 요거는 매도가 가능하실까요? 누가 보다든 추세는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꺾여 있는 상황인데 물론 앞으로 로봇 산업이 안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들이고 이 상황을 감내를 보니 가능하다 생각하면은 이건 그냥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딴 거 말씀드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감내가 가능하면 가져간다. 아니면은 팔았다가 다시 매수한다. 이 부분인데 67,500원에서 53,600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가피하게 다음 로봇 사이클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신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레몬.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되네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7,000원의 비중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거는 참 불가피하게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라면은 비중 30%가 아니고 3%이기 때문에 그냥 계좌에서 없어지는 게 그냥 솔직히 말해서 속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면은 계좌에서 이걸 계속 보고 좀 짜증날 바에는 그냥 이걸 매도하고 나면 한 3, 4일은 짜증날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차라리 팔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ADT 테크놀로지는 요거는 조심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저도 이 종목을 낮에 보고 왔었거든요. 보고 왔었는데 이게 지금 자칫 하락으로 전환되는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비교 종목이 좀 생각이 나서 정말 죄송한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37,000원 지지 안 되면은 저는 무조건 팔 것 같다.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두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